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오전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4.15 총선거의 이 후보자 후보가 등록이 마감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당 민주당의 제1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두 번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을 주목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과 손예원 의원이 깃발을 들고 창당한 정당인데, 거기에는 부동산 투기로 사표를 냈던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그리고 조국 사태로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시절에 인권국장으로 검찰개혁의 책임 역할을 맡았던 황희석, 이런 분들이 거기에 주류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창당 목적은 이게 윤석열을 깬다, 아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팀이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사태 등 터무니없는 것에 대해서 국정농단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 구태타다. 그래서 17명의 윤석열 총장 등 부역자들의 명단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블랙리스트를 넘어서 아주 이게 처단 대상이다. 마치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정난의 변을 일으켰을 때 한 명의가 살생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당을 창당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조국과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이 창당의 목표고 존립근거다. 아주 당당하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당의 최모라고 하는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조국 장관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거 마치 복음서, 신약 복음서의 사공간 복음을 누군가가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썼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수처법도 조국 장관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공수처가 발족되면 이 윤석열 국정농단 세력들을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 이 시민당도 그것이 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표제 이 공직선거법, 이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라고 치고, 합헌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무슨 후보를 결정하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배지를 달면 전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헌법 8조에 거기에 맞춰서 민주적 방법으로 무슨 후보를 결정하고 이래야지. 이건 무슨 깡패 집단처럼 말이지. 이래가지고 일정한 지지분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런 황당무계하고 폭언을 국민을 향해서 쏟아붓는, 우리가 이거 용납해야 됩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은 민주당이 묵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핵심 권력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부추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20명 이상의 교섭단체 당선자를 낼 것 같으면 민주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7월 초에 공수처가 발족하게 되면 그 공수처장도 이들이 추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수처의 제1호 작업이 윤석열 검찰을 때리기,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사건 게이트에 검사들이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조사하는 것을 1호의 작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야 이 윤석열 팀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1단계 해체 작업의 과정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사태 게이트 정경심 사건 등을 공소를 취소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 보면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를 취소하면 어떠냐?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백지화된다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시를 했다. 아, 우리는 사정에 의해서 이 공소를 취소한다. 이러면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간단히.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1위성정당과 제2위성정당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하는 동안에 다소 좀 긴장하고 화난 표정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얘기는 제가 좀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제2위성정당,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그 주역들 중에 황희석이라고 하는 인권보호국장 출신이 조국 장관께서는 500년 전 중종시대의 개혁을 이끌었던 조광조보다도 한 수 높은 개혁가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마 점심 직후에 그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점심 먹은 것이 아주 깨끗이 소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부지 같은 생각들을 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조광조는 개혁정치가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기술, 이것만 머리에 익혀가지고 이 말을 토해내는 것 같은데 조광조는 개혁정치가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중종의 신임을 얻고 30대 초반에 대사원의 자리에 올라갔고 한 일이 지금까지 과거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뽑힌 인물들이 다 엉터리들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야의 현인들을 뽑아 모으는 현량과라는 걸 별도로 시행해야 되겠다. 그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전부 자기 사람들로 장업대 시키고 그 사람들로 단독 뽑았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군을 쫓아내는 중종 반정의 그 공신들이 약 한 100여 명이 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다. 이 공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연산군 폭정에 저항해서 목숨을 걸고 이걸 뒤엎은 사람들 전부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중에 절반을 공신록에 삭제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감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한다. 그 목숨을 걸었지요. 그럼 종당에는 그 두 가지가 실제로 개혁이 아니다. 인정돼갖고 사약을 받고 죽었는데 목숨을 걸고 소신을 밝힌다. 이 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공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일단 목숨을 초기같이 버려야 된다는 그 점은 긍정적일지 모르겠으나 그가 했던 개혁 내용은 개혁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가 뿌린 씨는 그 이후에 사화당쟁의 뿌리에 연결돼가지고 조선조 내내 안보는 등한히 하고 모여서 입방아만 찢는 이런 시대에 일관을 하다가 결국은 임진왜란도 당하고 병자호란도 당하고 끝내는 조선이 망국의 길로 가게 됐다. 저보고 얘기하려면 조광조는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되기. 이것을 지금 500년 전 사람을 국사교과서에 두 줄 나오는 개혁가라는 거 그걸 끌어내가지고 조국이 조광조에 버금가는 개혁가다. 냉수 먹고 정신들 좀 차리세요. 이처럼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터무니없는 조국 수호 정당에 나와서 상당 부분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할 상황에 있습니다. 참 비통하고 국민으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할는지.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 이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박찬종 TV 메인 화면에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 이하로 줄이는 이견을 묻고 있습니다. 4월 10월 선거 끝나고 나면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에 관한 국민 서명운동을 제가 일으킬 생각입니다. 여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찬종 TV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로는 간단한 의견, 그리고 부호로는 좋다, 찬동한다, 아니다, 찬동하지 않는다, 여기에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걸 통계를 내가지고 총선거 이후에 국민청원 서명 운동에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과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